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AI 허브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4~5년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구축이 되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이제 언어학하고 관련이 되는 이제 음성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강에 1번하고 2번 있는 데에서 윤태진 교수님하고 한승희 교수님께서 역시 AI 허브 데이터셋에서 이제 비원어민 봐라, 한국인 봐라 외국어죠. 그리고 다국어 통번역 난국체 데이터 구축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구축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연속된 선에서 데이터 소개와 함께 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우선 언어 처리 연구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처리는 언어학과 공학의 학제적 연구의 주 적용 분야가 되겠고, 제가 사례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것은 최근에 정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챗 GPT 관련해 가지고서 또 이제 음성학, 언어 처리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연구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음성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사용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컴퓨터 기반의 언어 학습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이라고 이 분야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콜 있는 데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연구 주제들이 설정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언어학과 공학의 학제적인 연구 접근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공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언어학적인 기반에서 시작을 하고 또 음성의학적인 기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이제 언어학 배경을 가진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연구 주제들이 있을 수 있고 얼마나 큰 기여를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학제적인 연구 접근 방법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기반의 한국어 발음 훈련, 컴퓨터 기반의 말하기 자동 평가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이 됐는데요. AI 허브 데이터셋을 사용한 연구는 사실 이 컴퓨터 기반 언어학습 교육에서 이미 말씀을 이제 개요를 이렇게 드린 게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수는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다른 교수님들의 특강 자료와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한 파워포인트 파일들은 PDF 형태로 해서 이제 오늘 학회 등록하신 분들한테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겠습니다. 자료는 다 이렇게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언어 처리 연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인간의 언어 처리 능력을 넣어주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언어는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죠. 말을 이렇게 다루는 언어 처리 연구를 음성 언어 처리, 스포큰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고, 텍스트, 글을 이렇게 다루는 연구를 자연 언어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으로 이 대별이 되는 음성 처리 연구와
그 텍스트 이해와 텍스트 생성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인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말을 받아쓰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로 옮기는 건데, 텍스트에 도대체 디지털화된 텍스트, 그러니까 음성인식의 결과든 아니면 키보드 입력이든 아니면 디지털 파일로 이렇게 들어온 디지털 텍스트든 간에 이 텍스트를 받아가지고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텍스트 이해가 되겠는데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음성 인식이라고 하면은 받아쓰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개념을 이렇게 잡는 것까지 다들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음성 인식은 받아쓰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음성 인식, 넓은 의미에서의 음성 인식은 사실은 이제 음성 언어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음성 인식과 이제 그 텍스트 이해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결과를 연결만 해가지고서는 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이 틀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음성 언어 이해와 음성 언어 생성,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분야가 음성 언어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은 전기전자공학의 음성 신호 처리만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 그리고 텍스트 이해 생성까지 이렇게 가려면은 말소리로부터 시작을 이렇게 할 때 그 스피치 시그널, 신호로서 이제 그 입력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언어로서, 음성 언어로서 이해를 이렇게 해야만 그 뒤에 이해까지 다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음성학에서부터 담화론까지 연결이 되는 언어학의 여러 분야하고 이제 공학의 여러 분야들이 그 자연스럽게 학계적으로 결합이 되는 연구 분야가 음성언어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음성언어 처리 쪽에 이제 주요 연구 이제 이제 사건이라고 할까? 이렇게 보면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201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음성 대화 시스템, 그 콜센터에서 음성 인식을 하고 뭐 항공 예약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AS에 관련된 전화 음성 대화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제 이제 중요한 응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중요한 응용인데요. 이쪽 분야의 세계 챔피언은 뉘앙스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뉘앙스의 자료를 보면은 뭐 지금 뭐 더 하겠지만은 2012년 그 시점에서 120억 통의 전화를 자사의 음성 대화 솔루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전화를 걸면은 이제 음성인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물어보고 정보를 이렇게 뽑아서 상거래까지 다 체결해주는 그러한 그 전화 처리 건수가 120억 통에 달하는 영어입니다. 이미 그 영어 쪽 있는데 음성 대화 처리 기술은 그런 수준에 이른 게 이제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도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서 그전에는 이제 우리들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해 가지고서 음성 인식을 이렇게 하는 그 호리존탈한 그러한 그 서비스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 201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했고,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거의 모든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베이스드로 올라간 게 요즘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4S에 2011년에 시리라고 하는 서비스로 이제 퍼스널 보이스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아마존에서 AI 스피커라고 이제 통칭이 되고 있죠. 거기에 쓰이는 마이크 어레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음성 전처리 기술,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실 이제 유비쿼터스하게 어디든지 이제 음성 인식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을 즈음해가지고 현재 그 주름 잡고 있는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커머셜 서비스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서 14년 사이에 음성 언어 처리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한 10여 년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성능은 놀랍게 향상이 됐지만은 폼 팩터라든지 쓰이는 기술의 그 특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성능이 좋아질 뿐이지 아주 큰 이제 그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만한 충격을 주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그런 충격이 챗 GPT를 통해 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픈 AI의 챗 GPT는 이렇게 보면은 위키피디아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뭐 자세하게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요. 그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생성 AI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잘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런 대화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성능이지만은 이 기술의 특성으로 얘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얘가 못하는 게 있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지각이 있고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한다고 우리들이 인풋 아웃풋 관계에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성능이지만은 지각을 가진 그러한 똑똑한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우리들이 얻을 수도 있겠고요. 오픈 AI에서 또한 이제 그 휘스퍼라고 해서 음성인식 쪽 있는데도 역시 그 오픈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성인식뿐만 아니라 자동 통역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랜스레이션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한 70만 시간 정도의 그 음성 데이터를 다국어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나온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음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STT라고 불리는 스피치 투 텍스트를 해주는 휘스퍼하고 그 다음에 챗 GPT를 연결을 하면은 뭐 이게 음성 챗봇 서비스나 음성 번역이나 음성 의도 파악, 음성 요약, 뭐 음성 검색, 질의응답, 뭐 음성을 이용한 뭐 작곡, 그리고 음성 기반의 학습 보조 서비스, 음성 전사 등등 다양한 응용들이 아주 손쉽게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음성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 음성 기반의 학습 보조 서비스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게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그 짧게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이쪽에 이제 중점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언어학과 공학의 그 대표적인 학제적 연구 주제로 볼 수 있는 게 컴퓨터 기반의 언어 학습 교육이 되겠습니다. 언어 교육이나 학습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가와 함께 그 수반이 되기 때문에 평가 및 교육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이 네 가지의 이제 그 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성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중에서 말하기 영역을 좀 예로 들어 보겠는데요. 발음,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회화, 여기에 대한 연습, 그리고 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국어인 L1과 이제 목적어인 이제 L2를 이렇게 놓고 볼 때 L1이 한국어고 L2가 영어면 한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이 되겠죠. L1이 중국어 만다린이라고 하고 L2가 한국어라고 한다면은 중국어 만다린 모국어 사용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되겠고 이것이 이러한 다양한 L1, L2 조합화해서 발음, 말하기, 회화 평가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챗 GPT라든지 이제 휘스퍼와 같은 ST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만 가지고서 이렇게 파악을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얘가 내가 말한 걸 알아들었다 하면은 100% 해줄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아주 훌륭한 이제 결과로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어 회화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내 말에 맞춰가지고 문맥에 맞춰서 계속 이제 말이 되는 대화를 자꾸 시키고, 그런데 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실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적당하게 대화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른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뭐를 말하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향상이 필요한 부분 또는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 가지고서 적절하게, 모든 게 다 틀렸으니까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퍼셉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도가 높은 몇몇 가지에 대한 교정 피드백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든지 등등, 이런 그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이다 하고 받아쓰기만 해주는 수준으로는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고, 언어학의 이제 언어 교육이나 언어 습득, 그리고 이걸 위한 기초 언어학의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만 나올 수가 있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 공학, 음성인식이나 합성,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과 같은 공학은 여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기술이고, 핵심이 되는 거는 이론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의 이론과 그 실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학 배경에서 이러한 언어 교육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 영역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 공학적인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챗 GPT나 그 휘스퍼, 또 이제 페이스북 AI에서 나온 뭐 웨이브2백 2.0이라든지 등등 공개된 소프트웨어 모델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냥 쓸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좀 학습을 하면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잘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윤태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강연을 하실 때, 윤 교수님은 웬만한 공학자 못지않게 이런 것들을 잘 다루시거든요. 근데 그 음성학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연구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연구 목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새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을 하도록 기존 이론까지도 뜯어고치고 개선을 이렇게 하는, 확장을 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기초적인 연구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학과 관련돼서는 언어 현상에 대해 가지고서 언어학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상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현상을 수용하도록 기초 이론을 확장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연구 주제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에서는 특별히 어떤 주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는 결과론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응용에 더 직결이 되느냐, 어떤 게 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왜 의미를 이렇게 두느냐, 그리고 이 의미를 다른 사람한테 역시 그 설득을 할 수 있느냐, 또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이 틀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를 꿋꿋하게 가시는 게 그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응용을 놓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다른 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응용은 실제 소프트웨어 구현을 해가지고 서비스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초 연구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지만은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이것과 연결이 돼 가지고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선도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리서치 펀드가 투입이 되고 개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링이 이렇게 됐다 하면 이거는 이제 인간이 이해를 하는 수준의 그 모델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가 이해하는 수준의 모델은 아직 아닙니다. 징검다리가 되는 계산 모델링을 거쳐가지고 소프트웨어 구현까지 가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이제 영어 말하기 평가 소프트웨어 영어 말하기 교육 이쪽 소프트웨어 사례가 되겠는데요. 현상은 이제 한국인 발화 영어, 비원어민 발화 영어가 되겠죠. 콩글리시에 대해 가지고서 이 회화를 평가하고 회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걸 위해 가지고서 실제 콩글리시의 정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수준의 대규모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발화 및 평가 코퍼스를 구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애트리의 언어교육 소프트웨어 대규모 과제들이 한 10여 년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 팀의 일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애트리의 이제 과제의 일원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함께 기획도 하고 또 이제 연구용으로도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이제 학원, 영어회화 학원에서 이제 한국인 학습자의 한 6만 문장 정도의 이제 발화를 수집을 해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학과 의문론 기반의 발음 및 운율 연구가 이제 배경에 깔려 있어야 되겠고요. 한국인 발화 영어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원어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역별로 나라별로 정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원어민 발화 영어 한쪽에 원어민 발화 영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게 한 가지 현상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베리에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어민 발화 영어의 특성 역시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들이 이제 원어민의 베리에이션과 한국인의 베리에이션이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특별히 교정 피드백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게 원어민한테는 없는데 한국인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 한국인한테만 있고 원어민한테는 안 나타나는 현상 이런 쪽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회화 연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제 실제 스포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글을 쓸 때하고 말을 할 때하고는 오류가 나타나는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말하기 교육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버벅대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문법 오류 패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구어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고 또 한국인이 주로 보이는 현상들이 어떤 건지 이제 연구를 하고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음성인식계, 음향, 발음 언어 모델, 그리고 이제 문법 오류 패턴 계산 모델, 이제 평가 모델, 그리고 대화 처리 모델 같은 것들, 이러한 공학적인 기술과 접목을 시키는 계산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말하기 평가와 말하기 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영어 말하기 평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소프트웨어고 코딩을 이렇게 해서 결국 구현이 돼야 되고 이제 특히 음성학, 언어학 기반에서 이렇게 접근해 갈 때 나는 코딩에 대해서 공학도처럼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또 사실 체질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메인스트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현상에서부터 해서 문제 정의를 하고 모델링을 하는 이쪽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계산 모델링에도 한 반 정도까지 있는 것들이 언어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코딩만 이렇게 할 줄 안다 한다면은 무엇을 코딩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데 이 언어교육에 대한 문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쪽이 기여를 할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발음 평가 그 훈련 이쪽 있는데 보면은 음성 인식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평가와 이제 그 발음 오류 검출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결과를 초기 결과를 내놓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든지 발음 오류 검출하고 교정 오류 생성 이렇게 한 교정 피드백 생성을 하는데요. 이제 그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평가하고 훈련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평가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토픽 시험인데 한국어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평가에서 말하기 평가를 이렇게 한다.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휴먼 엑스퍼트가 점수를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역시 발음과 평가는 완전히 다른 그 스타일인데요. 이제 그 사실 보면은 모국어 특성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음성학 의문론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계산 모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언어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고 하겠고요. 교정 피드백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회화학습 앱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데 피드백을 주는 걸 보면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의하는 것은 음성학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도 휴먼 엑스퍼트가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 루브릭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평가를 할 때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뭐 1초에 몇 단어를 말을 하느냐 포즈 뭐 등등 이런 기계적인 특징을 가지고서 코릴레이션 높게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설계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AI 허브 데이터에서 한국어 오디오 데이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그 비원어민 발화 데이터는 이런 정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작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 외국인의 한국어 발화 음성 데이터를 세종대 김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한 4,000시간이 넘는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간단한 대본 읽기, 질문에 답변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의 다양한 L1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의 음성은 최초로 만들어져서 공개가 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 교육까지는 연결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작년에 2가지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양어, 아시아어 사용자 한국어 음성 데이터로 이제 서울대도 역시 그 참여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5,000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다양한 이제 그 발음 교육 및 평가 항목 이제 그 타스크를 이제 발음 쪽에 단어 읽기, 문장 읽기, 문단 읽기, 이야기 읽기, 그리고 말하기 교육 쪽에 문장 듣고 따라하기에서부터 의견 말하기까지. 특히 6번에서 10번은 한국어 평가 시험에 이제 토픽의 말하기 평가 문항을 참조를 해가지고서 이제 설계를 한 것들이 되겠고, 5번은 이제 쉐도잉 태스크가 되겠는데, 특별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될 수 있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과제 유형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문항이 설계가 됐는지, 예를 들면 발음 평가를 위해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이제 언어권별로 어떠한 식의 오류들이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도록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발화 목록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거를 1인당 이제 200개의 이제 이걸 랜덤셋 또는 뭐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서 발화를 하게 해서 5,000명, 그러니까 5,000시간에 이제에서 이제 40%, 2,000시간의 발음 평가용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발음 정확성과 유창성, 이해 가능도에 대해서 루브릭은 이러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와 함께 다 공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기 평가 있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이제 과업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과업이 정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루브릭이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들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L1, L2 조합의 비원어민 발화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고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어 음성 발화 데이터에서는 L1 이제 이런 다양하죠. L2 한국어로 해가지고 5,000시간 분량의 이제 그 언어 교육용의 평가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한국인의 외국어 음성 발화에서 L1 한국어 그리고 이 7개 국어에 대해서 오전에 특강을 하셨던 외대 한승희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 책임을 하시면서 또 이제 구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국어 통번역 낭독체 데이터에서는 L1, L2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다양한 언어학과 음성학 그리고 언어 처리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구축이 된, 특히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정리가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 대규모의 데이터들이 모든 분들에게 다운로드가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서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언어 처리 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